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신 분일 수도 있고, 아직 못 만나신 분일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신 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지, 만나게 된다면은 몇 년 안에 만나게 될 것인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나는 장소가 일하는 장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는 공간일 확률이 높고, 이 상대방과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상대방과 뭐 회사와 직원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난다. 특히 일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중하고 몰입하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장소는 사회적인 어떤 모임이나 일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만나는 계절을 물어봤는데요. 숫자 6과 함께 푸르게 잔디가 돋아있는,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르른 산과 들, 그리고 꽃이 만발할 때, 새가 날아다닐 때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약간 5월이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결혼식이라던가 약혼식을 5월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씨가 좋고 정말 생동하는,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어떤 그런 계절에 두 분을 만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는데요. 우선은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랑 왠지 진짜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상대방을 알아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왠지 이 사람이랑은 내가 뭔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신대요. 굉장히 호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상대방은요, 근데 여러분들과 좀 달라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만났을 시기에 두 분의 연애 상황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인연이 있을 때 두 분이 만날 수도 있나 봐요. 왜냐면은 이 상대방한테 우리 샤넬님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비난받을 일이 될 수 있다거나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좋게 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많고 굉장히 뛰어난 외모 이런 빛이 나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만남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만나는 계절에도 삼각관계 카드 느낌이 나왔고, 또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아직 뭔가 인연 자체를 정리하지 못한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좀, 그런 연인 관계가 좀 복잡한 느낌? 삼각관계에 좀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 여러분들은 긍정인 반면에 상대방은 좀 불안한 두려움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봤어요. 자,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 중에 외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출중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생긴 미소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외모에 굉장히 반한 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하다. 기본적으로 얼굴이 작고 키가 크고 늘씬한 체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좀 동안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실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신 것 같지만 이 상대방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서 누가 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외모는요, 굉장히 잘생기고 예쁠 확률이 높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은 우선은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주고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칭찬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싸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직업 자체가 조금 남들 앞에서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인싸 기질이 되게 다분하고 좀 남들한테 주목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즐기시는 느낌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근데 저는 좀 연애 성향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아마,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연애를 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마음을 굉장히 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면요, 굉장히 달달하게 만나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혼자 있으려고 한다거나, 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괜한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면모가 좀 보이거든요. 저는 좀 이분이 좀 안타깝다. 본인이 상처가 많은 만큼 연인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좀 주는 성격이다. 연애 성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함께 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좀 여러분들보다는 자기의 일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변했다. 이 사람이 좀 예전과 같지 않다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면은 좀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분의, 연애 흐름.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연애를 하시는지 물어봤거든요. 자, 두 분은요, 이 사람이 왜 처음에 마음을 굉장히 열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서로를 굉장히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많이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나는 내 구역이 있어.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내 영역에 들여 보내줄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방어막을 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호감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밀어내고 다가오지 마. 너가 다가오는 거 나 싫어.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요,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서로를 계속 지켜보고 호감을 가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분이 공식적인 사이가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분이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서 두 분은 갑자기 사귀게 되고 아니면 갑자기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분의 그 궁합을 봤거든요. 자, 두 분의 궁합은요, 되게 흥미로운 게 계속 똑같은 카드가 나와요. 너무 소름 끼치는 게요. 방금도 두 분의 연애 흐름에 여왕제랑 킹 오브 컵이 나왔는데요. 두 분의 연애 궁합에도 여왕제랑 킹 오브 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고하게 이미 형성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두 분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두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시면요, 각자의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나의 반려자고 나의 어떤 연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보내고 뭐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표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근데 두 분은요, 되게 희한한 게 이분은 이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너무 두 분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라던가 공간을 함께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실 거고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들 때문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조금 서로 좀 소통을 하시고 또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정말 잘 맞는 짝이고 두 분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금전적인 풍요로움이라던가 전반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두 분 다 약간 호랑이 기질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알기로는 호랑이라는 동물은요,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를 중시하는 동물이 아니라 개인 플레이를 하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자의 영역에 이렇게 존재한 채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과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영역에서, 이분은 이분만의 영역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다가 한 번씩 생존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두 분 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하셨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뭐 결혼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서로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관계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좀 뭔가 사회적 명예라던가 지위라던가 조건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맞거나 풍요롭기 때문에 진짜 인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분 도대체 만났느냐 아니면 앞으로 만날 예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해도 그분과 지금 제가 드린 리딩처럼 아무 사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사귀는 사이여도 각자의 영역이 너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어찌됐든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리딩을 드리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히시고 누군지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요, 그분을 1년 안에 만나게 됩니다. 1년 안에 타워 카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드디어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만나신 분을 1년 안에 만나게 되시고, 이걸 들으면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우선은 진짜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많을 거라는 조언이 나와요. 좀 안타깝지만 이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많이 함께 하지 못하고 좀 약간 그러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분명히 인연은 인연이나 각자 따로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인연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본 커플 중에 이런 커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직업이라서 오랫동안 혼자 해외에 계시고요. 여자분은 한국에 계속 계시는 거죠.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하고 나머지 굉장히 오랜 시간은 계속 떨어진 채 지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두 분은 진짜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간을 쓰지는 못했지만 계속 매일 연락하시고 매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상대방분과 뭔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인연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기다려야 되고 보고 싶어도 좀 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을 꽉 붙잡으셔서 정말 행복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연애와 사랑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요,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두 분만 만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만나는 느낌이 들고, 지인이라던가 친구를 통해서 만나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장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던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만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주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만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직업 자체가 여기 카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본인의 얼굴을 드러낸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신다거나 이러는 상황에서 이분을 만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친구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편한 모임 속에서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만나는 계절을 물어봤는데요. 겨울입니다. 눈이 내리고 나뭇잎에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계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분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보시냐면, 자,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내가 기다리던 운명의 대상이다라는 거를 바로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정말 나랑 닮았고 정말 나랑 대화가 잘 되고 정말 내가 기다리던 짝이 맞구나, 진짜 인연이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처음 보자마자 받으시고요. 이분은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되게 나랑 잘 맞는다, 뭔가 대화 소통이 잘 된다,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두 분 다 서로에게 굉장히 호감적인 느낌을 받으시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처음부터 받으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우선은 외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닌데라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제 눈에 안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는 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보고서는 이 얘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는 되게 잘생긴 사람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제가 영상 찍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개그맨 김승윤 씨인가요? 김승윤 맞나? 이승윤인가? 하여튼 그 자연인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사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잘생긴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뭔가 되게 끌리고, 뭔가 되게 매력있고, 그런 느낌.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보통 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뭐 엄청 잘생긴 분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분이 뭐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끌려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남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이렇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왜 이러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야,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는 너무 잘생기고 예쁘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눈에만 잘생기고 예쁘면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요. 이분의 성격은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자,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뭐 할 때는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분을 가까이서 알게 되면은, 이분이 좀 약간 우물한 구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수더분하고 사회성도 나름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가까이 하시게 되면 이분 자체가 굉장히 좀 반대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약간 시니컬하다거나 부정적인 면이 많다거나 상처가 굉장히 많다거나 사실 뭐 우울증이 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분의 성격이 극단을 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지셨을까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굉장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안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다 극복했지만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나 뭐 친구 만날 때나 누구 만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되게 밝은 척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사회성 좋은 척을 했지만 사실 제 내면은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우울증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뭔가 이 가족한테 받은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도 낮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많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을 알고 보면은 좀 상처가 많고, 좀 우울증이 있다거나,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런 지점들이 연애에 좀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마음을 못 참고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문제 때문에, 관계를 진척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 역시 되게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마음 표현도 하고, 다가가려고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회피형적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랑 그러한 우물한 부분, 어두운 부분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멀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 표현이라던가 다가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밥을 사준다거나 금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나는 이미 사랑 표현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약간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랑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이 사람을 계속 내가 사귀어야 되나라는 어떤 현타가 올 시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 성향은 저는 좀 회피형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두 분의 궁합을 봤거든요. 궁합 보기 전에 두 분의 연애 때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이분의 연애 성향 그대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서 적극적으로 나와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후에 뭔가 갑자기 두 분이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잘 보지 않게 된다거나 이유는 모른 채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피형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좀 사라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흥미로운 게 두 분의 인연궁합을 물어봤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컵, 에이스 오브 소주. 그러니까 에이스 시작의 카드가 3장이나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랑 매번 시작하는 것 같은 관계의 궁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멀어졌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시작이 돼서 계속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했다가 다시 멀어지고 다시 시작했다가 멀어지고 다시 시작했다가 멀어지는 이런 패턴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해보시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피형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왜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자, 이 사람과의 사랑 자체가 분명히 힘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끌고 가는 소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랑을 끌고 가는 소 얼마나 힘들까요? 소는 일하는 동물이고 계속 쉼없이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 보고 소처럼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처럼 사랑을 끌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만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재미없고, 삶의 생동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피형이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보약 같은 어떤 사랑을 준다는 의미로도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삶이 재미없고, 내가 맨날 일만 하는 소냐?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사랑의 보약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고 나온 게 아닌가. 물론 이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사랑을 표현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언을 열어봤더니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붙었다 헤어졌다 하는데 그럴 때 좀 사랑의 배신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배신을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원래 해피형을 다룰 때요. 해피형은 잘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못되게 굴고요. 오히려 너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다른 이성들 만날 수 있어. 만날 거야. 라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피형이 난리가 나요. 도망갈 땐 언제고 쟤 원래 내 건데, 지금 다른 놈이랑, 다른 X랑 만나고 있네? 이러면서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만 매여 있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나 너 아니어도 만날 이성 엄청나게 많아. 너 아니어도 돼. 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또한 이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아놔라 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조언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극단적으로는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해피형이지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냥 아예 계약을 그러니까 공인된 계약으로 다 묶어버리면 된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결혼이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 사랑의 증거를 남기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한테 뭐 집을 해주겠다. 그래서 진짜 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집까지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존재를 크게 볼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도 투자를 많이 한 만큼 내가 뭔가를 뭐 돈과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쓴 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아예 결혼으로 묶어 놓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아내든지, 그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 부동산이라던가 뭐 반지라던가 이런 어떤 고가의 선물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챙겨놓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으로 나온 이 사람은 좀 해피형일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해피형이거나 여러분들이 불안형이라서 이분이 유난히 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비슷한 성향끼리 많이 끌려요. 그러니까 불안형이 해피형한테 끌리는 이유가 불안형도 내면에 상처가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해피형도 원래 해피형한테 많이 끌리는데, 근데 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둘 다 해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냥 서로를 이렇게 외면하고 해피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골라주신 분들이 본인 자체가 불안형이거나 해피형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도 약간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심리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내가 끊어낼 수가 없다. 왜냐면 진짜 인연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질질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익히셔야 됩니다. 해피형 다루는 법 유튜브에 치시면 엄청나게 자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익히셔서 해피형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나한테 다가오고 도망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이 사람을 잘 붙들어 놓길 바랍니다. 하여튼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인연을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만나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튼지 간에 분명히 우리 샤넬님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특히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취미 활동 같은 걸 할 때 만난다. 자, 만나는 계절은 숫자 9와 함께 풍뎅이가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사람들이 지금 반팔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계절이 굉장히 더울 때, 그리고 풍뎅이가 날아다닐 때, 이럴 때 만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우선은 외모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외모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거나 예쁘면은 인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긴장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분의 외모는 좀 약간 새끼도 있어 보이고 또 이성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아 보이고요. 실제로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괜찮으니까 뭐 이성이건 동성이건
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분의 성격은 어떻냐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좀 근자감이 있어 보여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나 좀 약간 성격이 급하다거나 좀 부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바빠 항상. 근데 뭘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되게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 많은데, 좀 이분도 뭔가 괜히 되게 많이 바쁜 것 같고, 좀 방금도 제가 이분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고 이러신 분들이 공사다망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좀 친구가 많기 때문에 정작 이제 본인의 일에 집중을 못 한다거나, 좀 본인의 삶 자체가 사람들과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고, 좀 괜히 많이 바쁘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요, 이분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고 잘해주긴 할 겁니다. 근데요, 좀 제가 왜 이분이 되게 뭔가 공사다망하고 친구가 많다거나 좀 바빠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이분과 좀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저 친구도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조금은 자기의 어떤 연인이라던가 자기랑 사귀는 사람한테 좀 너가 좀 이해해줘? 너가 좀 이거 배려해주지 않으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좀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본인 자체가 그러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좀 나한테 맞춰준다거나 나한테 순종적인 사람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의 성향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좀 예의 바르고 젠틀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귀게 되면 될수록 조금 속궁합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관계 자체에 대해서 1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약간 2순위, 3순위로 조금 둘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연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두 분이 처음 서로를 만나게 된다면은 서로에 대해서 첫 이미지가 어떤지 물어봤거든요. 왜 아까 두 분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여름에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만나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주변에 이 사람이 되게 많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자, 서로에 대한 각자의 그 이미지는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분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자체가 인기가 많거나 외모적으로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누가 있겠지. 아니면 뭐 이미 결혼했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결혼의 상대로까지 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호감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굉장히 이 상대방을 좋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요.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이다. 되게 괜찮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두고 약간 결혼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듯이 이분도 여러분들을 두고, 어쩌면 이 사람이랑 내가 오래 만나거나 결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진짜 인연이라는 게, 원래 그 진짜 인연은 첫눈에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분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요.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떤 흐름으로 연애를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은 좀 사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도 그 마음을 처음부터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이분의 연애 성향이 굉장히 신중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다거나 뭐 적극적으로 다가오질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계속 여러분들을 짝사랑한다거나 마음에 담아둘 뿐이에요. 그러다가 두 분이 이제 갑자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그 관계에 그런 어떤 물꼬를 트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눈치가 빨라서 이 사람 분명히 나 좋아하는데 왜 안 다가오지?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왜 안 다가올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나는 사실 너가 마음에 든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어떤 제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느낌도 있지만요.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그 마음을 살포시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너가 마음에 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사귀게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사귀게 됐을 때 바로 좀 관계가 멈춘다거나 좀 싸우게 된다거나 본의 아니게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에 조금 그늘이지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럴까 좀 의심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어찌됐든 두 분의 연애 흐름은 이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두 분의 궁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분은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궁합이고 두 분 자체가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데요. 그래서 대화 소통도 잘 되고 뭐 좋은 데로 놀러 간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사귀고 뭘 할 때 제가 왜 아까 이분이 1순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은 1순위를 연애로 두는 게 아니라 연애를 2순위, 3순위로 두시는 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특징이 나와요. 약간 회피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계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관계에 매여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한다거나 어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 그냥 이분이 혼자 있게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되게 지혜로우신 느낌이 드는 게 이분이 그런 특징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되게 잘 맞는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굉장히 연애 코드가 잘 맞는 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연애 흐름은 조금 어렵게 이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궁합 자체는 사실 이어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람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 만나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잠시만요. 이 카드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만나신 분들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만나신 분들도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아직 안 만났다, 난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라고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처음에 마음을 오픈하기가 어렵고, 다가오질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굉장히 숨긴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숨길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두 분이 이어진다면은 1년 안에 이어지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이분을 만나셔서 공식적인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분이 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연인지를 물어봤거든요. 우선은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샤넬님이 뭔가 이렇게 바가지에 띄어진 이런 약숫물 같은 존재가 이 상대방이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뭔가 여유로움, 여유,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약간 성향 자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본인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비하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이 뭔가 더 당당해지고
더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다거나,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뭔가 더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남의 짝을 가로치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제가 왜 아까 이성들이 많을 수 있다. 좀 친구가 많은데 이제 그 친구 중에는 동성 친구도 있지만 이성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좋아하고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 많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람들 막 만나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좋다고 막 플러팅을 한다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자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공표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카톡에 올려달라고 한다던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아무리 이성 친구가 많고 뭐해도 이 사람은 이미 임자가 있다는 거를 그 많은 이성들한테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다가도 이 사람 애인인데? 이러면은 마음을 접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너는 내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커플이고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사람들 앞에 많이 드러내야지 이렇게 불상사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이성이 이 사람한테 막 대시를 한다거나 이 사람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기가 많고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이게 피곤해. 그러니까 나한테만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라 다 남의 눈에도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내 짝임에도 불구하고 호신탐탐 주변에서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라고 나온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좋은 인연 만나셔서 행복한 연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요, 만나게 되는 장소가 일하는 장소이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 속에서 아니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계절은 봄으로 보입니다. 꽃이 피는 봄. 그래서 봄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울 때 여름이 해당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처음 두 분이 서로를 봤을 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샤넬님은 우리 이 사람을 보자마자 왠지 나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내가 그리던 이상형인데 이 사람이랑 왠지 연인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성이다.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느낌을 받는 거는 우리 샤넬님 쪽이고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무덤덤하다거나 관심 없는 척을 한다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상대방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는데 외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반하시는 게 아닌가. 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굉장히 화려한 외모 그리고 또 본인을 굉장히 잘 가꾼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좀 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분의 약간 문제점으로 보이는 거는 좀 과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통적인 부분에서 조금 잘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책임감이 강하고 속이 넓고 마음이 넓고 이런 느낌은 들기 때문에 이분이 좀 조용하고 과묵하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분은 처음에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이성과 친구처럼 굉장히 편하게 지내다가 마음을 전하고서는 사귀게 되긴 하지만 근데 약간 이분 자체가 조금 여러 명의 이성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사친이 많다거나 남사친이 많은 문제 때문에 조금 연인분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외모가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모 때문에 많은 이성들이 다가오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조금 본인이 선택하기를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좀 심하면 바람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둥이일 수도 있어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좀 친구 같은 관계로 주변에 많이 둘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처럼. 자, 이분이 왜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냐라는 얘기에 별주부정과 연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 다 서로의 간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의 간을 원하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간을 원하는 이 별주부전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용왕님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 토끼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꼬여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두 분이 상당히 원래는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약간 간을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인연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인데 그게 약간은 좀 뭔가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밀당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0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존재를 좀 드높여주기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연을 하늘에다가 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냐?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샤넬님이 뭔가 되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좀 일이 잘 풀린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분의 그래서 연애 흐름을 봤는데요. 두 분은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친구처럼 편안하고 대화 소통이 잘 될 거예요. 되게 희한한 게 이분에 관해서 어떤 물음 카드에 자꾸 3 오브 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 소통도 잘 되고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굉장히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 만나게 되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긴 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같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일에 좀 많이 집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 패턴들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소통도 잘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자기의 일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으로 보여서 이게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자, 두 분의 그래서 궁합을 봤는데요. 저는 두 분의 궁합이 이러한 상대방의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타이밍이 어긋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거나 그리고 막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타이밍이 좀 많이 어긋나는 궁합이고 또한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좀 바람둥이 성향이 보인다,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바람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성 친구가 많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자체가 이 사람을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궁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도 너무 궁금해서 열어봤는데요. 자,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심 갖게 되면은 그 마음을 많이 숨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회피형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상대방도 사실은 약간 회피형처럼 저도 느껴졌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회피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런 궁합을 봤을 때 많이 어긋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약간 회피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까도 왜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냐는 얘기에 별주부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궁합은 좀 어긋난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속 없는 명성에 집착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성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이성을 만나라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기라는 거는 굉장히 부질없잖아요. 많은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진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남들의 시선 그리고 인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 소통이 잘 되고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이 약간 해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본인의 감정이라던가 마음 표현을 하시는 법을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 해피형과 해피형이 많이 끌려요. 그리고 해피형과 불안형도 되게 많이 서로한테 끌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좀 약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형은 아마 처음부터 호감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진짜 연애라고 좀 생각하는 것들은 안정형의 연애잖아요. 애매하게 썸을 타고 애매하게 서로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인연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를 만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만나요? 이러신 분들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인연일 수도 있다라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성질끼리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피형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피형적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샤넬님들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찾아내셔서 치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요, 저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만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 또한 어떤 시험을 보는 느낌, 공부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분을 만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만나는 계절은 여름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외모는요, 굉장히 출중합니다. 본인 자신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안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매가 좋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본인 자신을 깔끔하게 잘 꾸미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자, 이분의 성격은요. 귀여운 면모도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소통 잘하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인싸기질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을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귀엽고 어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처음에 굉장히 달달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처음부터 엄청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끌어오르는 냄비 같은 연애 성향이라서 처음에 엄청나게 끌어오르잖아요? 그럼 이후에는 너무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성질이 좀 급하신가? 근데 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처음에 엄청나게 상대방한테 반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가 미친 듯이 식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연애 성향이 오래 가기 힘들겠다. 누굴 만나도 오래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면요, 미친 듯이 달려들 거예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좀 처음부터 속궁합적인 관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식어요. 그래서 좀, 뭐지 싶은 약간 불안형이나 회피형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듭니다. 자, 이분과 만약에 이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흐름으로 연애를 하게 되나.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마 지켜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연애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상대방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많이 지켜본 후에 다가온다. 다가와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분의 궁합을 봤는데요. 제가 두 분의 연애 흐름과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조금 놀랬거든요. 자, 처음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티를 내지만 또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두 분이 그러니까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요 되게 또 잘 만나요. 연애 궁합이. 그래서 두 분은 처음에 이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막상 이어지고 나면은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연애 그런 궁합으로 보입니다. 제가 우리 샤넬님의 어떤 연애 성향도 궁금해서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해도 많이 지켜보고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문제는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많이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을 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의 궁합도 처음에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두 분이 여기 예쁘게 그려진 꽃과 나비처럼 굉장히 달달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 인연이긴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나 봐.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연애 성향 자체가 엄청나게 불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한테 너무나 빠져들어서 정신없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인연이긴 하나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인연이다라고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너무 하얗게 불타오르면은 쟤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그런 연애가 너무 강하게 타올랐다가 꺼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하여튼 간에 이분이 지금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만날 사람인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상대방을 발견은 하는데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처음부터 너무 격렬하게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관계를 가진다거나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만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타오른 만큼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타로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온 조언이 이 사람과는 처음부터 너무 연애적인 걸로 다가가지 말고 우정적인 관계를 좀 지켜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우정적인 마음으로 서로한테 거리를 둔 채 좀 서로를 지켜보라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좀 은근하게 오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특히 여러분들 쪽에서 좀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되게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늦게 타오르는데 이 상대방은 처음부터 격렬하게 타오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선을 잘 지킨 채 서로 좀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좀 편하게 만나면서 서로를 좀 지켜와야 된다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너무 불타오르지 마시길. 사랑도 좀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감정에 이렇게 푹 빠져서 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할 때 좀 잘 풀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미친 듯이 빠져드는 것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여유롭게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연애가 항상 잘 풀리길 기원하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